전쟁 중인데 삼성전자가 200조를 번다고?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반도체 사이클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당신의 인생 역전 기회가 있습니다. 10분만 영상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최근 코스피가 하루에 12% 넘게 폭락하며 9.11 테러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이유,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전쟁 때문이라고 하기엔 한국 증시의 하락폭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 구조적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에너지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LNG의 3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공장이 멈춘다는 공포가 실물 경제를 덮친 것이죠. 둘째, 시가총액의 쏠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 반도체 심리가 꺾이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셋째, 32조 원에 달하는 신용거래 잔고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공포가 공포를 먹어치우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발작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나스닥이 1.29% 급등하고 마이크론과 AMD 같은 반도체주들이 5% 이상 폭발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에 세 가지 안도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협상 가능성입니다. 이란이 제3국을 통해 휴전 조건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출구 전략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 진정입니다. 트럼프가 유조선 호위와 보험 보증을 선언하며 WTI 유가가 하락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미국의 고용과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경제 엔진은 뜨겁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공포에 질려 도망갔던 스마트머니가 다시 위험 자산으로 복귀하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과거와 달리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이제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피자 조각을 줄여 한 조각의 가치를 높이듯 주식수를 줄여 주주 가치를 높이는 구조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2026년 1분기에만 이미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소각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 드디어 주주를 대접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목표가를 7,500선까지 제시하는 근거도 바로 이 지배구조 개선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수 ETF를 매수하며 시장에 대한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황. 이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 이상의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됩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아무도 사지 않을 때 누가 바닥을 지탱할까요?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 직후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20조 원으로 비자 반등을 끌어냈던 것과 비교하면 5배나 큰 실탄을 준비한 셈입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 바닥에 안정 그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의 대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단호한 의지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심리적 확신을 심어줍니다. 정책적 방패가 작동하는 한 전쟁으로 인한 하락은 추락이 아닌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동에서 총성이 울린다고 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뿐입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네온 가스 등 원재료 공급망 문제가 있었지만 중동 전쟁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즉 실적은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가만 공포 때문에 바닥에 있는 괴리 상태입니다.
전쟁 공포가 걷히는 순간 주가는 실적이라는 자석에 이끌려 무섭게 튀어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투자자 예탁금이 11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 예금에서는 한 달 만에 42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 가계 자산의 75%를 차지하던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는 전쟁이라는 돌멩이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을 때 예탁금을 들고 대기하던 자금들이 저가 매수세로 유입되며 반등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댐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한번 시작된 자산의 이동은 코스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유동성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 증시의 신분을 바꿀 거대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적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로 신흥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는 파격 조치를 시행합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약 45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됩니다. 동네 마트에서 대형 백화점으로 입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큰손들이 규칙에 따라 한국 주식을 사야만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전쟁 리스크는 단기적이지만 선진국 편입이라는 구조적 격상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폭락은 경제 체력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 발작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대응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 아래로 안정되면 외국인의 귀환 신호입니다. 둘째,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8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면 전쟁 리스크가 가격에서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끝이 났고 그 뒤엔 더 강력한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상법 개정, 100조 원의 안전망, 반도체의 압도적 실적, 유동성의 대이동, 그리고 선진국 편입까지. 이 5가지 엔진이 꺼지지 않는 한 코스피의 반등은 필연적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던지기보다 냉정하게 지표를 확인하며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